이번 작품은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시공사에서 나온 안훈주가 옮긴 책은 744페이지의 긴 책이라 부담을 덜기 위해 저는 현대 논술 문학 시리즈로 나온 김병걸이 옮긴 320페이지짜리로 읽었습니다. 저번에 노인과 바다는 인생과의 대결 해밍웨이의 읽는 법에서 북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왜 그 해밍웨이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는 1940년 발표된 그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읽게 되었는데요. 스페인 내전이 끝난 다음에 해밍웨이가 41세 때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소재는 스페인 내전이고 배경은 수도 마드리드와 그 남쪽 세고비아 사이에 있는 과다라마 산맥입니다.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은 스페인 내전 이듬해 1937년 5월 마지막 주 한 3박 4일 정도 토요일 오후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정오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페인 내전은 1936년에서 1939년에 걸쳐 일어났는데요. 이때 해밍웨이는 좌파 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고 1937년 북아메리카 뉴스 연합의 종군 기자로 전쟁의 상황을 취재하며 기사를 썼고요. 그는 반파시즘 연설도 했으며 공화파를 도왔습니다. 주요 인물은 그 스페인 내전의 의용군으로 참가한 미국인 게릴라 로버트 조던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함께하는 그 10명 정도의 인물들 사이에서 영국 양반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로버트 조던 쪽의 인민전선 정부의 그 공화 진영 쪽을 보면요. 그 시공사 옮기니 안훈주의 설명을 보면요. 이 공화 진영은 여러 세력, 공화연합, 공화좌파, 그 자유주의 세력, 사회주의 노동자당, 스페인 공산당 등등 어지럽게 뒤섞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로버트 조던이 속해 있는 게릴라단의 그 팀원들을 보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그 관계도를 특히 그 사건의 결말로 갈수록 너무 복잡해져서 그 인물들 사이에 종종 의심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읽어갈수록 그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과연 그 최고 책임자는 이 미션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지 답답해지기도 했고요. 초조해지면서 조바심이 나기도 했고요. 아무튼 공화파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공화파의 반대파인 국민진영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고 그 공화 진영은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온 대규모 지원병 부대인 국제여당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그 스페인 내전은 한 국가 내부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 파시즘 세력 대 사회주의 아나키즘 세력의 대리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20세기 모든 이념들의 격전장이자 2차 세계대전의 전주곡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 어쨌거나 팩트는요. 이 전쟁은 파시스트 정권의 지원을 받던 그 프랑코의 승리로 그 후 프랑코는 37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요. 그 환상 공포 영화이기도 한 그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그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의 영화요. 그 스페인 내전 이후에 그 산속으로 숨은 시민군들이 파시스트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흥미로운 영화거든요.
저는 이 책이요, 그 영화와도 잘 겹쳐지는 것 같았고요. 당연히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 잉그리드 버그만과 게리 쿠퍼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제목은요, 해밍웨이가 존 던이 쓴 기도문에서 빌려왔다고 합니다. 그 영화 첫 장면에서도 종이 울리며 그 웅장한 음악과 함께 존 던의 19절이 자막으로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존 던은 17세기 영국의 시인이며 목사였는데 그 1624년 비상한 때를 위한 기도문에서 그는 시인과 사제로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명상을 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영화의 첫 장면 유튜브 영화 자막입니다. 어떤 이의 죽음도 내 자신의 소모려니 그건 나도 또한 인류의 일부이기에 그러니 묻지 말지어다.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그 김욱동이 지은 해밍웨이를 위하여의 그 존 던의 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만약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나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줄여들게 마련이다. 한 고지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영토가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줄어들게 한다. 나는 인류 속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리니.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이 구절에서요, 그 제목을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지금 울리는 저 조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굳이 사람을 보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 그 인용문은요, 그 17번째 기도문으로 이 작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울리는 이 조종은 이제 그대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제목에서 종은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로버트 조던은 미국인으로 스페인 내전이 터지자 그 파시스트에 대항하여 싸우는 공화파의 일원으로 골즈 장군으로부터 미션을 하달을 받습니다. 마드리드와 세고비아 사이에 있는 과다라마 산맥의 한 계곡에 있는 다리를 폭파하라는 미션인데요. 사령부로부터 소개받은 그 안셀모 노인의 도움을 받아 과다라마 산맥에 숨어있는 게릴라 대원들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로버트 조던은 그 다리 폭파 임무에 그 임무 수행을 위해 협업을 하는데요. 한 대략 10명의 게릴라 대원이 함께 협업을 합니다. 그 비록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하는 동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중 2명은 여성 대원인데요. 한 명이 그 잉그리드 버그만으로 나오는 젊은 여성 마리아이고 한 명이 한때 유격대원을 이끌었던 대장 파블로의 부인 필라르입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한때 그 팀을 이끌었던 그 파블로가 임무를 앞두고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로버트는 미션을 위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파블로는 한때 용감무쌍한 게릴라 대원이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는 그런 사람처럼 임무를 앞에 두고 흔들립니다. 그의 부인인 필라르도 그를 제거하자는데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그 주정뱅이가 되어버린 그 파블로는
하기도 하고 이곳 지리에 밟기도 하고요. 또 리더십 기질도 있으면서 또한 기회주의적이고 냉혹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대원이 아쉬운 상황이라서 다른 대원들뿐만 아니라 로버트 조던 또한 그를 제거할지 계속 갈등합니다. 이를 눈치챈 똑똑한 파블로는 다시 합류했다가 또다시 배신했다가 다시 합류했다가 하는데요. 이런 파블로의 행동을 통해 대의 명분을 위해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그 유격 대원들의 심리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암튼 파블로는 다리 폭파 임무가 끝났을 때 어떻게 도주해서 살아남느냐 하는 계획을 세세하게 짜는데 그의 탈출 계획에 모두 합의를 보고 특히 이 책의 엔딩 장면에서 로버트 조던은 마리아에게 끝까지 파블로와 함께 움직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시 이 책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 파블로의 부인 필라르는 마리아를 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음을 알 수 있는데 로버트를 보자 마리아를 그에게 떠맡기듯이 둘을 서둘러 맺어주는데요. 그 마리아는 필라르 그 팀원들이 열차 폭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현장에서 그 필라르의 명령으로 대원들이 교대로 업어서 간신히 이곳 산속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필라르가 처음에 그 로버트의 성꿈을 보고 그에게 그 말을 못 해주면서 꺼림칙해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작가가 복선을 깔고 있음을 독자는 그 뭔가 비극적 운명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젊은 처녀인 마리아는 어떻게 이 산속에 게릴라 대원들 속에 있게 되었는지 그 마리아는 직접 그 로버트와 밤이 되면 그 동굴박 침낭 속에서 함께 보내는데요. 그때 그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부모님은 총살을 당하셨고 그 이후 그녀는 그 파시스트들에게 그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 다음에 그 몹쓸 짓을 당하고 그녀가 겪은 이 전쟁의 비극을 필라르는 그 로버트의 손금을 보고 혹시 그의 죽음을 읽어냈고 그래서 이 비극적 인물들을 사랑으로 맺어주어 영원을 즉 그 사랑의 완성을 다시 말해서 그 전쟁의 치유를 선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랑의 완성에 닿는다는 것은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단 그 나흘간으로 그들은 하빌의 경지에 이른 것이죠. 이렇게요. 그 전쟁의 허무와 그들의 사랑이 극한 대비를 이루면서 그 또한 그 해밍웨이가 그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설에서도요. 그 해밍웨이 특유의 그 과거 회상과 내면의 독백 기법이 후반부로 갈수록 책을 읽는 깊이를 더해 주었는데요. 그 등장인물이 내뱉는 독백이 또한 그 죽음과 삶, 전쟁과 평화, 그리고 지금 이 냉혹한 전쟁의 임무 수행과 그들이 회상하는 그 평범한 과거 일상의 유희 등을 잘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그 인물들의 내면의 독백을 통해 죽음을 관조하고 명상할 수 있게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주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비록 로버트는 다리 폭파 미션을 완수했지만 마리아를 떠나보내고 혼자 죽음 앞에 남습니다. 그 왼쪽 넓적 다리에 그 뼈가 부러진 채로 오른쪽 다리만으로 땅을 밀면서 고독한 최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적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그의 심장은 숲에 솔잎이 깔린 지면에 눌린 채 심하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그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서
이번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마리아. 그는 마리아를 부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 들어. 이젠 마드리드에는 갈 수 없어. 그제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같이 울긴 잘 들어. 우린 이제 마드리드에 갈 수 없어. 그러나 어디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난 따라갈 테야. 알겠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매달리며 얼굴을 그의 뺨에 비벼댔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그가 말했다. 그는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마리아, 당신은 가야 해. 그러나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있는 한 둘 다 거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 싫어요. 전 당신과 여기 있겠어요. 안 돼. 나는 앞으로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당신이 있으면 방해가 돼.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 셈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둘이 함께 있는 셈이야. 하지만 여기 남을 수 있다면 전 그게 좋아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 당신은 가야 해. 나를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로버트, 당신은 몰라주는군요. 당신을 두고 가는 것이 저는 더 괴로워요. 알고 있어. 괴롭겠지. 하지만 당신이 여기에 남아있으면 그만큼 내가 괴로워. 마리아는 끝내 머리를 흔들었다. 싫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조던의 머리를 힘껏 껴안으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조던은 여전히 침착하였으나 그 말투에는 위험이 깃들여 있었다. 일어서. 당신은 내 미래의 전부야. 자, 일어서. 그가 말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일어섰다. 자, 가자. 필라르가 재촉했다. 뭐 필요한 것 없어, 영국 양반. 그는 필라르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는 마리아에게 위안의 말을 계속했다. 우리 이별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그레도스에 가면 안심이야. 자, 이제 가. 돌아보면 안 돼. 자, 어서 말을 타고 떠나. 그는 땀투성이에 얼굴을 들고서 마리아가 안장에 올라 앉아 있고 필라르는 그 곁에 그리고 파블로는 그 뒤에 서 있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자, 가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돌아보려고 했다. 돌아보면 안 돼.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조던이 말했다. 파블로가 말 궁둥이를 가죽끈으로 후려쳤다. 안장에서 내리려고 하는 마리아를 파블로와 필라르가 옆에서 붙들었다. 로버트, 저도 남겠어요. 마리아가 돌아보면서 소리쳤다. 난 당신과 같이 있어.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는 거야. 빨리 가. 아우구스틴이 그의 옆에서 말을 건넸다. 영국 양반, 차라리 쏴줄까? 그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염려 말고 가요. 가요. 전쟁에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요. 전쟁이란 더러운 거야. 정말이야 친구, 이제 그만 가. 잘 있어요, 영국 양반. 필라르가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잘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파블로는 반드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하여간 그녀와 나는 이 나흘 동안 모든 행복을 다 맛보았다. 그는 다시 산비탈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싫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만약 여기서 승리를 획득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세계는 아름답고 그 때문에 투쟁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이 세계를 떠나는 것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행운하다. 이렇게 의미 있는 생애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 그는 손을 뻗쳐 경기관총을 잡고 탄창 속에서 클립을 꺼내고 주머니 속에 클립을 찾아서 놀이쇠를 당겨 약실과 총신을 점검하고 탄창에 클립을 밀어놓고는 산비탈을 내려다보았다. 빨리 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놈들이 오기 전에는 어떤 혼란 상태에도 빠지고 싶지 않다. 모두가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은 멋있는 것이었다. 이제 미련은 없다. 아, 그녀를 가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조던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도로와 다리와 그 밑에 길게 늘어선 차의 대열을 보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조던은 하늘을 보았다.
커다랗고 하얀 구름이 둥실 떠 있었다. 배를 깔고 있는 땅바닥의 솔잎을 손으로 만져보고 소나무의 껍질을 만져보았다. 그는 두 팔꿈치를 가급적 편하게 솔잎 속에 파묻고 경기관총의 총구를 소나무에 기대었다. 한 장교가 말 발자국을 따라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조던이 엎드려 있는 곳에서 불과 20야드밖에 되지 않았다. 그 거리라면 문제가 안 되었다. 장교는 아래 초소가 공격당했다는 최초의 보고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그리로 온 것이었다. 무리한 행군을 하고 거기에다 다리가 폭파되었으므로 우회를 해서 훨씬 상류에서 계곡을 건너 숲속을 지나 샛길로 돌아온 것이다. 말은 땀에 젖고 지쳐 있었으나 빨리 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인은 여윈 얼굴을 잔뜩 긴장시키고 발자국을 따라서 올라왔다. 그의 경기관총은 안장 위에 옆으로 왼쪽 팔이 굽은 곳에 있었다. 조던은 나무 그늘에 엎드린 채 정신을 가다듬고 두 손을 단단히 받쳤다. 그는 장교가 소나무 숲 끝에 나무와 초지와의 경계에 햇빛이 비치는 곳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숲에 솔잎이 깔린 지면에 눌린 채 심하게 고동을 치고 있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